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웅 아카데미 영어과 빅토리아 선생님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능어대 중학교 쪽집게로 자주 등장을 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능어대 쪽집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딱 문제, 세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셔야 돼요. 옳은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there was는 뭐뭐가 있었다 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nobod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었다가 되겠죠? 그럼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지금 투부정사가 있죠? 자, to stop the fight. 그러면 싸움을 멈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지금 투부정사가 싸움을 멈추는 건 nobody죠. 아무도 없음을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를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nobody는 뭐였어요? 대명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to stop이 대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줘서 이거는 너무 to stop도 완전하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도 깔끔하게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2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I found, 나는 찾았다가 되겠죠. friends라고 나와 있으니까 친구들을 찾았대요.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to study. 자, 그러면 어떤 친구냐면 자, 같이 공부를 할 친구들이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study friends가 있고 study with friends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친구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겠죠. 친구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 with라는 전치사가 여기 뒤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형용사적 용법 하면 꼭 따라 붙는 게 이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있으면 꼭 바로 캐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need 그러면 나는 필요하다. 자, 근데 a piece of paper 그러면 종이 한 장이 필요한가 봐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종이냐면요. 여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to write on 그러면 쓴 종이 한 장이 필요한가 봐요. 그럼 여기 있는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어서 요거는 우리 정말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to write on 이 전치사를 빼먹는 거를 까먹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같이 설명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펜슬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똑같이 연필이 있어요. 그럼 to write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뒤에 전치사 on 쓰면 되나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연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잡고 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with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I want, 나는 원한다. 자, someone, 누군가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근데 to fix,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자, 여기 투부정사 to fix my bike, 내 자전거를 고쳐줄 누구죠?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대명사, 우리 1번이랑 겹치네요. nobody, someone. 그래서 얘도 이렇게 대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 투부정사 내 자전거를 고쳐준다 해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같이 가봅시다. 자, I bought. 그럼 나는 자, 샀다.
자, 뭘 샀냐면 또 썸띵이 나왔네요. 자, 무언가를 샀습니다. 근데 얘는 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다 붙어있는데 얘는 투부정사가 뒤에 있네요?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라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죠?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줬는데 그게 전치사랑 바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나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있는데 난 형용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꼭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맨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나는 샀는데 무언가가 아름다운 걸 산 겁니다. 근데 그게 to wear, 입을 거예요. 그래서 입을 아름다운 무언가를 샀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옳은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 with라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9번 문제예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밑줄 친 부분은 if라고, if만 딱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우리 시험 대비 때 if 다 같이 배웠었죠? if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쵸? 쓰임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그 두 가지를 구별하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뜻이 뭐였죠? 네,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그럼 두 번째 뜻은 뭐였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만약에 뭐뭐라면. 그래서 if는 명사절과 부사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자,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그래서 다른 거 한번 같이 골라봅시다. 1번 먼저 보면 I don't know 라고 나오네요. 자,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는 뭔가 목적어 자리 같지 않나요? 자, 근데 우리 아까 방금 if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명사절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요거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나는 뭘 모르냐면 He will come to the part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그 파티에 올지 안 올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 if의 원래는 부사절일 때, 만약에 뭐뭐라면일 때 will을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if가 쓰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 자리예요. 지금 해석도 어떻게 했었죠?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을 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if는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즉 명사절에서 목적어 자리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no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wonder이나 ask 요런 게 쓰이게 되면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일 확률이 있으니까 그럼 꼭 잘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봅시다. 2번도 사실 주는 문제예요. if가 문장 맨 앞에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if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그건 무조건 만약에 뭐뭐라면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근데 언제 비가 내리는 거죠? 내일 비가 내린다면, 자, 우리는 we will cancel. 우리는 취소를 할 예정이래요. 자, 뭐를 취소할까요? 비가 오면 소풍은 못 가죠? 자, 그다음 피크닉, 소풍을 취소를 할 예정이다 라고 쓰여서, 자, if 여기는 부사절로 쓰였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will도 안 쓰였고 시제도 맞고 여기
단수 취급도 잘했고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you will succee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if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처럼 1번처럼 일부러 목적어처럼 보이라고 그냥 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if 먼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죠? 두 개 바꿨어도 상관없다고. 왜냐면 if가 계속 맨 앞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if 먼저 해석을 할게요. 자, 만약에 너가 you work hard,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every day, 그러면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면, 매일매일 일을 열심히 한다면 너는 뭐 할 예정이다? 성공을 할 예정이다.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만약이라고 해석을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상 명사절로 쓰인 건 아니죠, 여러분. 목적어 자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사절로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won't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won't는 will not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녀는 늦지 않을 예정이다. 여기도 if가 뒤쪽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가 이끄는 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녀가 leaves, 떠났습니다. 어딜 떠났나요? home, 집을 떠났어요. 우리 on time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제 시간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녀가 제 시간에 집을 떠날지 말지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녀가 제 시간에 집을 떠난다면, 만약에 떠난다면 그녀는 늦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 4번 문장도 명사절 아니고요. 얘도 부사절이 되겠죠. 똑같이 만약에 라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아까 2번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뭐라 그랬죠? 주는 문제라 그랬죠? 자, if가 맨 앞에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만약에 뭐뭐라면이다. 자, 그럼 만약에 he studies a lot. 그가 공부를 a lot 많이 했었다면 그러면 자, he can pass the exam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가 뭘 할 수 있을까요? pass the exam이라고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문장도 만약으로 쓰여서 똑같이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첫 번째 해석했던 우리 wonder, ask, know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라고 쓰였던 첫 번째 문장만 명사절이고 나머지는 다 부사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다시 19번 문제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만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22번 문제였어요. 무려 5점짜리 문제였죠. 능어대 중에서는 이렇게 선지가 많고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혹은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배점이 높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꼭 맞췄으면 좋겠는데 다 맞추셨겠죠? 자, 근데 이거는 딱 보면 수동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수동태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것들 3가지를 이야기를 해줬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수일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볼 거긴 하지만 살짝 봤을 때 이렇게 letters 라고 복수가 돼 있을 때는 동사를 복수 형태를 쓰셔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PP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당연히 시험도 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PP의 형태가 혹시 그냥 과거형이 쓰이진 않았는지 아니면 아예 PP의 형태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PP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것만 집중해서 봐요. 비동사 플러스 PP만. 그러면 나머지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봐주질 않아요. 자, 그래서 행위자가 맞게 쓰였는지 행위자가 옳은지 혹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인데 수동태를 썼다거나 그래서 형태가
형태가 무조건 비동사 뒤에 pp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혹시 행위자가 이상한 게 주어 자리에 쓰이진 않았는지 아니면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이 갑자기 수동태로 쓰이지 않았는지 그렇게 다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그래서 A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the letters라고 복수 형태가 쓰였어요. 그럼 여기 was가 쓰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그 편집지는 하고 were sent라고 해서 비동사 pp 이렇게 쓰였네요. 자, 편지는 써졌습니다. 자, 근데 to the teacher 누구한테 써졌나요? 선생님한테 편지가 써졌습니다. 자, 근데 그게 yesterday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yesterday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제가 과거가 되겠네요. 아까 조심해야 될 것들. 자, 그러면은 이건 복수 형태여서 were 맞게 쓰였고요. 과거형이어서 were 너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ent는 뭐의 pp였죠? 네, send 보내다의 pp였죠. 그래서 이 A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같이 가보실게요. 자, B번은 the window가 주어로 쓰였네요. 에이, 벌써 틀렸죠? 윈도우에 S가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wall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XX 절대 안 돼요. 바로 그냥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도 한번 같이 봐봅시다. The homework,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그 homework. 자, 숙제는 must finish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 넣었거든요. 자, before class라고 써있죠. 그래, 수업 시간 전에 숙제는 뭐가 되어져야 할까요? 끝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must를 넣었습니다. 자, m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동사로 쓰였죠. 근데 우리 조동사 뒤에는 항상 어떤 형태의 동사가 와야 하죠? 그쵸, 동사 원형이죠. 자, 근데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pp를 써야 되는데 그럼 조동사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형태가 정해져 있죠. 여기 사이에 be를 꼭 써주셔야 돼요. be의 형태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장은 must be pp 이렇게 쓰여서 must be finished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자, 조동사 must 말고 다른 거 뭐 있죠? could도 있죠. 그러면 could be finished예요. 그럼 may는요? 네, may be finished예요. 그럼 might는요? might be finished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기 be를 꼭 까먹지 않도록 그리고 숙제도 꼭 해오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D번을 가봅시다. 자, D번의 주어는 the song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노래입니다. 자, 노래가 was sang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맞나요? sang?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sing, sang, 그 다음 sing이었나요?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D번도 바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아까 위에 것도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the pictures라고 나와 있네요. 네, 복수가 쓰였어요. were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쓰였어요. 자, were took. 찍혀졌다.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자, 이것도 다시 돌아가 봅시다. took은 우리 사진을 찍다 할 때 take pictures를 많이 쓰는데 요거의 과거형이 took이에요. 그 다음 과거 분사형은 took일까요? taken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이것도 pp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x. 그래서 이것도 오답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맞는 게 사실상 A밖에 없네요. 그쵸, 여러분? A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F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잉글리시가 나왔네요. 자, 영어는 자, is not speak. is 비동사 맞게 쓰였고요. 뭐 부정이니까 비동사 뒤에 쓰였겠죠. 자, 근데 speak가 쓰였어요. 뭐 in many countries 그러면 많은 나라에서 말해진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요것도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speak 그 다음 spoke 마지막 pp가 뭐였죠? 네, spoken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오답입니다. 이것도 아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F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G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번은 좀 갑자기 where이라는 의문사가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쓰였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의문사고 의문사의 어수는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까지 잘 보셔야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무엇을? held. 그쵸? 자, 그러면 where이니까 어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 미팅이 개최가 되어지냐, 열려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 hold의 PP 형태 맞죠? 그러면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는 얘가 who가 의문사이자 이렇게 주어로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위에랑 똑같이 의문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바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누가 도착이 되어지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아까 제가 앞에서 3가지 언급한 거 있죠. 거기서 보시면 제가 무조건 비동사 뒤에 PP 형태가 있다고 해서 다 수동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arrive 이런 거는 수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leave나 go 이런 동사들 있죠. 이러한 동사들도 마찬가지로 수동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동태를 설명을 할 때 매일매일 목적어를 앞으로 빼라, 목적어를 앞으로 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arrive, leave, go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수동태의 형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ha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have는 목적어가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자, 근데 have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이렇게 수동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어가 없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것도 맞지만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H는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번 문장이에요. 자, the problem,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열심히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조동사, be, PP. 너무너무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should be, PP. 이렇게 맞는 문장입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번은 너무 맞는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렸었죠? 윈도우는 단순히 복수가 쓰여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X. 자,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가 있는데 B가 쓰이지 않아서 여기 가운데 B가 안 쓰여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PP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문장이었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복수, 사진 들이어서 월 너무 잘 쓰였는데 이것도 PP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F는 자, 비동사 잘 쓰였는데 얘는 PP를 쓰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의문문이 나왔는데 당황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해석을 해보니 이렇게 was, held 쓰이고 주어 해서 너무너무 맞는 문장이었죠? 얘는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arrives라는 거는 수동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었고,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은 should be solved라고 조동사 PPP 너무너무 알맞게 쓰인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틀린 걸 좀 많이 넣어봤는데 맞는 정답은 A번, G번, I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3문제 강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어법 문제 3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나 대화문에서도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길 빅쌤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